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하나 넣어봤는데요.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어떻게 정보 전달을 했을 때 전달력이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음성도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질 거고요.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정보, 거짓말하지 않고 확실한 내용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공업체는 여러 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공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태양광 시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저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기재를 해놨거든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선정 방법 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시공업체 선정 방법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저희가 올려놓은 글 중에는 견적서 비교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다음번에 컨텐츠로 조금 남겨드릴게요.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내용들을 공유해 놓은 데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카페에 있는 글도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5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알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견적은 무조건 5군데 이상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시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업체들이 주위에 한 두세 군데밖에 없다, 아니면 뭐 나랑 잘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준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견적을 좀 나는 싸게 하고 싶고 제대로 공사를 하고 싶고 내가 발품을 팔더라도 조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5군데 이상은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두 군데 받아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요, 5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보면 견적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옥석을 고를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여기가 아니면 내 일을 해줄 데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폭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거고요. 수많은 회사들 중에 내가 더 많은 곳들을 찾아보고 더 많은 견적을 받아봐야 되겠다. 저희 카페에서도 참 찾아보시면요, 견적 의뢰 게시판을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견적 요청 게시판 활용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셔도 좋고요. 시공 견적은 여러 군데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업체들도 투명한 견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500평 땅이 있는데 얼마면 하죠? 라고 얘기를 하시면 견적서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시고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된 상태, 아니면 한전의 개통연계에 대한 용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는 견적 요청을 하시면 아주 좋은 견적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시공 경험이 당연히 풍부한 데가 좋겠죠. 이것 때문에 시공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시공 경험이 없는 회사들 중에서도 사장님들이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컨설팅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기 작업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접속반 어떻게 작업하는지 결선하는지 활선에 대해서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DC 700V, 800V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시느라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영업소를 차린다, 아니면 컨설팅 회사를 만든다, 이런 데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쪽 업체에서 이전에 시공해놨던 현장들을 많이 다녀보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다른 현장들을 가보신다든가, 여러 군데 현장을 보시면 현장을 보면서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현장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발품을 많이 판다는 게 현장도 많이 돌아보시고 시공업체도 여러 군데를 만나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피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요, 아는 사람 소개로
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사실은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아는 사람 소개서로 공사를 주면 그 아는 사람이 영업비만 받아먹고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는 업체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시공 견적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그냥 내가 시공 태양광 견적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업체들이 견적을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기사업 허가 받고 개발행위 허가 별도로 진행을 하신 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에 견적을 받으시면 조금 더 타이트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진행을 하시거나 공사 시점 2개월 이전에 견적을 받으셔야 사실은 내 현장에 딱 맞는 견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비랑 주요 기자재 가격들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6개월 있다가 공사를 할지 1년 있다 공사를 할지 모르는데 지금 견적을 받으면 모듈 가격이 와트피당 500원인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나서 모듈 가격이 갑자기 4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100kW 기준으로 5천만 원의 모듈 값을 지불을 하느냐 4천만 원을 지불하느냐의 차이거든요. 1천만 원은 엄청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견적은 시공하기 2달 전에 받으시는 게 가장 타이트한 견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계약서겠죠. 계약서는 시공업체에서 가져오는 거에 우리가 도장만 찍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바라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 뭐한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나 요청사항들 아니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RPS 입찰은 너희들이 해줄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나 무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혹여나 계약서가 한 장짜리여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뒤에 특약사항이라도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뒤에 제가 요청하는 특약사항은 이렇게 몇 가지 5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추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공사업체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해서 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공사업체에서 가져오는 기준이 100%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보니까 계약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태양광발전소 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발품을 파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시면 다양하게 견적을 받아보시면 그 과정 속에서 배우실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이나 영업사원분들이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그 영업사원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을 아는 분들이 계시는지 그게 아니라 그냥 영업비를 받기 위해서 말만 하는 분들인지는 사실 금방 답이 나옵니다. 뭐 컨설팅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컨설팅 업체에서 공사를 수주를 해서 하도급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내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는 시공업체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공업체에서 다시 공사업체로 시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바로 현장에 나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들은 사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 가지 업체들도 많고 여러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괜찮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를 해보시고 타이트하게 맞춰보시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카페에 들어오셔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조금씩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